개별 사건으로 제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사건 번호는 단일하게, 그리고 하나의 사건 내에서 여러 개의 물건으로 상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반갑습니다. 롬마켓TV 도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 신협을 왔습니다. 오늘 신협에 온 이유는 여기 제 양쪽 옆에 서 계시는 분들의 채권 거래를 위해서 오게 됐는데, 오늘 채권 거래는 어떤 계약일까요? 채권 양수도 계약이죠. 맞습니다. 채권 양수도 계약은 양도인인 은행과 양수인인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로 법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채권을 사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양수도 계약하기 전에 롬파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양수도 계약서 상에 채권액의 할인과,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좀 낮아요. 한 110% 정도가 되는데, 그 낮은 채권 최고액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논점들을 협의를 잘해서 수익이 나는 채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서 협상을 한번 해보시죠. 들어가 보시죠. 가시죠. 네. 론 파일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차주분 두 분 거. 네, 론 파일 일체본 내주시면. 이게 결정문상에 특정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배당 국면에서 조금 논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변동금리일 경우에는 연체 가산금리의 적용을 어떤 정상이자 변동률을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서로 간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법보좌관 또는 경매 계좌님들은 이 경매 개시 결정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문과 이자 내역서상의 둘 중에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 계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없으니까 오늘 롬파일상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는 원장에서 최초 정상 이율이 몇 프로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산정을 해야 돼서. 네. 네. 법인 차주고요. 차주분이 상당히 우량하셨나 보네요. 네네, 그렇죠. 금리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차주의 임의 변제나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네. 아시다시피 이게 몇 억이 들어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감정평가서 한번 보실래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연체 이자율이 적용이 인가요? 이게? 금일자로 혹시 이자 내역서 각각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대출 조건 변경 신청서에 보면 여기에 한도, 기간, 그 다음에 차주, 그 다음에 이자율이 변경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대출 조건을 변경할 때 기존의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도가 만약에 안 좋아졌다면 연체 이자율을 조금 더 높게 적용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그냥 승계한 것 같아요. 네. 다 보셨나요? 채권 양수도 계약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네네, 아까 봤습니다. 뭐 네. 내용은 그때 했던 내용 그대로 네네. 저 인감하고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네네. 금리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전 조건으로 해서. 연체 이자율이 좀 올라가죠. 네, 연체 이자율 좀 올라갔고. 지금 조금 더 올라갔긴 했는데 그렇게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매가 진행되는 기간에 연체 이자가 시간 흐름상에서 붙어 나가는 구조라면 이게 우리한테는 조금 더 이점이 있죠. 물론 낙찰가율이 받쳐준다라는 전제 하에. 근데 본건은 낙찰가율도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절대적인 개념에서의 원금 할인분이 이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롬파일 검색해가지고 연체이자분을 추가로 더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액의 추가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 효과는 볼 수 있지만 물론 유입한다면 조금 더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유입이 아니기 때문에 유예 신청만 안 들어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 기간 안에만 끝내주면 시키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장점이 더 큰 채권이라서 추가적으로 은행에서 보내준 이런 것 기준 하더라도 직접 롬파일 보고 하는 게 더 낫죠. 목표하시는 예상 수익률이 몇 %?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투자 수익률에서의 지향하는 수익률은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로 특정된 분들이 이제 해당 호실을 사용 수익하시면서 이제 뭐 경매 유예 제도를 10분 활용하시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1회 또는 2회 신청을 통해서 최대 1년까지도 해당 호실에 대한 경매 유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채권자로서의 이 경매 진행되는 부분을 경매 유예를 했을 때 우리는 기간의 불편함, 즉 그 기간에 따른 금융 필요비의 증가분에 대한 불편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 양수도 계약하면 모을건 간단하게 말씀드려 투자자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본인이 투자 들어가는 그 채권에
담보부동산 어떻게 보시는가요? 제가 투자한 채권은 부산 A 급지, 네. 상권과 끝에서도 유동인들이 많거든요. 네. 경매한다면 아마 수요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담보부동산은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호실이 몇 개였죠, 우리가? 14개의 호실. 14개의 호실에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의 수요가 넘쳐나는 지역에 뭐 주차 대수나 그런 것들이 좀 법 적용을 탄력적으로 적용받으면서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증금 또는 이제 월세 상당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형태의 담보부동산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채권자로서의 배당의 가능성을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매, 낙찰가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당 지역의 통계 낙찰가율은 보통 65%에서 70% 사이. 최근 들어서 이 지역에 이슈가 좀 하나 있죠. 재개발의 이슈가 있는 곳이라 본건은 재개발 해당 지역 내에 입지하고 있는 그런 건입니다. 다세대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입찰을 잘 보시게 된다면 분양권에 대한 이슈도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물건이죠. 낙찰가율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높게 낙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상 낙찰가율은 55%에서 60% 사이. 보수적으로 우리가 산정한 수준은 한 44%.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44% 이하로 만약에 그럴 일은 좀 가능성이 낮지만 그렇게 된다면 방어 입찰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그런 채권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개별 사건으로 접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사건 번호는 단일하게, 그리고 하나의 사건 내에서 여러 개의 물건으로 상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구분 소유가 인정된 다세대라는 점, 그리고 그 다세대 개별 호실별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두 개의 권리가 있죠. 하나는 본 호실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우선 매수 청구권의 행사는 해당 사건의 진행과 동시에 제3자의 낙찰이 이루어졌을 때 그 낙찰되는 금액에 준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해당 법원이 이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어. 너가 우선적으로 매수할래? 라고 물어보는 절차. 하나, 또 하나는 자기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 호실에 대해서 경매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경매유예 신청권이 있습니다. 두 가지 행사를 법적으로 특별법상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일한 경매사건, 하나의 경매사건에 여러 개의 호실별로 물건 번호가 부여되면서 상이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은 또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노하우는 네. 1천만 원 계약금 입금 수준고 네. 이런 거 좀 이제 막 네네. 이것도 스캔해서 다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거죠? 거기에 첨해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뭐 또 할 게 있나요? 아니 다 했고요. 채권 대출 그것만 날짜 좀 픽스해가지고 네네. 연락 드릴 수 있도록 연락. 하겠습니다. 뭐 다음 또 채권 네. 조만간에 또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배운 네네. 아까 질문이 뭐였죠? 노하우가 있으시죠?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경매가 유예가 들어왔다. 그러면 해당 법원에 같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 들어누워야 돼. 네, 그게 강력한 노하우입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절차를 누가 해요? 기계가 해요? 사람이에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가서 들어누워야 된다. 그게 정확하게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민원 제기라고 합니다. 민원 제기를 경매 신청 유예에 대한 이해 당사자로서의 속행 신청서 및 탄원서, 그리고 사법보좌관 면담 신청을 통해서 사법보좌관도 사람이에요, 컴퓨터예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독한 대법자이기 때문에 사법보좌관이 우리를 기본적으로 겁내합니다. 이건 웃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들어누워야 된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이 실무 보셨는데. 우선 강의로만 듣던 네. 그런 내용들을 실제 와서 보니까 한 번 더 리마인딩 되고, 그다음 실제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는가라고 해서 다음에 왔을 때 좀 더 거부감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론파일을 보고 투자 내역서만 봤던 내용을 확인하니까 좀 더 신뢰감을 느껴집니다. 대표님 좀 어떠셨어요? 목적 한 발을 다 이루시네요. 감사합니다. 인자 맞춰주셔서. 그건 아직 유동적이라. 아직 결정 안 났어요? 네. 근데 하나 명확한 건
보다는 무조건 낮아집니다. 네. 뭐든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님 두 번째시잖아요, 그죠? 네. 네. 제가 처음에 채권 알고 나서 접근했던 거하고는 지금 방향성은 좀 다른데 훨씬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처음 거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연습용으로 이렇게 저의 그 비즈니스를 세팅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가 돌아가는구나, 어떻게 하면은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겠구나 라는 걸 좀 여기 계신 분들 통해서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하면서 오늘은 채권을 확보하는 날, 그리고 잔금 치를 때는 채권을 지켜주는 친구 근저당권까지 확보를 해야 종국적으로 본 투자는 정상적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결의를 잘했어, 채권자 승계 신고를 하면서 이제 또 진행이 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단추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서 채권을 일단 확보를 하는 계약을 했다. 오늘 그게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투자자분들께서 직접 강의실에 앉아서 이론만 들으시는 것보다 직접 와서 이렇게 뼈 빠지게 하는 거 보시고 채권 하나하나가 쉽지 않구나. 아무튼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마켓TV 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